자, 우리 도해 22에서 25번까지 문장과 문장 성분, 우리 이론 배웠던 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X 합니다. 자, 구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얘들아, 구라고 하면 두 어절 이상이 붙으면 걔는 다 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보일까요? 새 옷 이런 것들. 자, 그럼 얘는 뭐야? 구가 되는 거야. 되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나요? 아니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려면 주어에 해당하는 체언에 어떤 주격조사가 붙은 거 혹은 체언 플러스 서술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용언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에, 즉 체언에 뭐 붙은 거? 서술격 조사, 이다 붙은 거.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붙으면 구가 아니고 얘는 뭐예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X겠다. 그죠? 자, 이번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주성분에는 우리 필수적인 주성분 어떻게 외웠나요? 서주, 목보. 서주, 목보.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서, 주, 목, 보, 아니 부사어는 틀렸어요. X. 자, 3번. 선생님, 필수적 부사어 있잖아요. 아니요. 필수적 부사어 아니고 다른 부사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주성분 아니에요. 관용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언 나오는 체언 앞에서 관용어가 사용되죠. 쓰일 수가 없어요. X. 부사어는요, 용언뿐만 아니라 관용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우리 2번 한번 했었는데, 그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합시다. 의존명사 앞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꾸며주는 관용어 있고요. 서술어가 타동사일 때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라고 부릅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용언 꾸며주는 거 부사어, 감탄사가 여기 독립어에 해당하고요. 문장의 필수 성분 개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릿수라는 것을 안다. 뭐 서술어의 자릿수.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충합니다. 보어. 요렇게 우리가 선을 긋게 됩니다. 자, 우리 3번, 4번 같은 문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자, 다음 중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거 주성분 외에 뭐라고 불러요? 부속성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속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관형어, 부사어. 그 다음 독립성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독립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용어, 부사어 같은 거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새 옷이 잘 어울려. 그래서 어울리다.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서술해줍니다.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도 한번 다 찾아볼까요? 옷이 얘가 뭐예요? 주어요. 그럼 잘은 뭐죠? 어울리다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어울리는 용언을 꾸며주는 잘, 얘는 뭐가 돼요? 부사어. 새 옷 했을 때 새는 옷을 꾸며주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관형어. 됐나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서술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요. 나는 어제 찬수를 만났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문장 성분 찾을 때 주어와 서술어 가장 먼저 찾습니다. 주어 어디 있어요? 나는. 주어. 만났어요. 얘가 서술어가 되죠. 을을 붙어 있어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어제는 선생님 관용어 아닌가요? 찬수 앞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어제 찬수니 어제 만난 거니. 어제 만난 거죠. 그러면 어제는 만났다를 꾸며주고 있는 뭐죠? 얘는 부사어가 됩니다. 그럼 밑줄 친 애가 뭐가 되는 거죠? 2번은 부사어가 되겠네요.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자, 그래서 무엇이는 되다 앞에 있는 무엇이가 뭐가 되는 거죠?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보어. 너는 커서 되는 거니까 너는 주어고요. 커서는 뭐가 될까요? 부사어가 되겠죠.
됐어요? 자,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많이 닮았습니다. 자, 큰아버지는 얘가 뭐가 될 거야? 주어가 될 거고요. 닮았다가 뭐가 돼요? 서술어가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할아버지와 닮았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할아버지와가 닮다를 꾸며주는 부사어인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교를 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필수 부사어가 되네요. 얘는 필수 부사어. 여기 나오는 많이는 어때요? 닮았는데 많이 닮았어요. 얘는 그냥 어느 정도만 이야기해주는 필수 부사어는 아니고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동생과 함께 아버지께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어떤 수요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요? 필수적 부사어. 수요동사잖아요. 사서 드리는 것. 자, 필수 부사어 아버지께고요. 선물을 을 붙었어요. 을을 붙으면 목적격 조사 붙어있는 목적어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건 얘는 목적어네요.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거. 얘는 필요한 부사어고 얘는 그냥 꾸며주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얘는 없어도 됩니다. 자, 4번이요.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을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되다는 앞에 보어 필요하고요. 얘 주어 필요해요. 노가는 부사어예요. 녹아서 되는 거, 녹아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어가 얘도 꾸며주죠. 그러면 몇 자리? 얘가 반드시 필요한 거면 동그라미 칠게요. 보어, 주어 필요하니까 얘는 2자리 서술어네요. 자, 얘는 환자의 병, 자, 환자의는 병을 꾸며주고 있어요. 자, 주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네요. 그래서 얘는 2자리 서술어. 주어 보겠습니다. 책은 알맞대요. 어떻게? 아이들이 읽기에, 뭐뭐 하기에 알맞은 거예요. 그럼 얘도 2자리 서술어. 얘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규는 남들보다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정규는 주어 무엇을 밥을 먹어요. 그럼 얘는 몇 자리예요? 2자리예요. 그럼 비교에 뭐죠? 남들보다 보조사 붙어 있는 부사격 조사 붙어 있는 남들보다 먹는 거죠. 2자리 서술어예요. 얘는 부사어예요. 자, 나는요. 자, 주어예요. 그 다음 목적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긴데요. 생각한대요. 뭐뭐로 삼다,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반드시 필요한 얘는 필수적 부사어예요. 그래서 얘는 3자리 서술어예요. 그래서 얘는 몇 번? 5번이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졌습니다. 자, 5번이요.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서 주어에 대해서 탐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새가 날아간다 라고 했어. 주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영희는 어디 갔니? 영희는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반이 어서 빨리 밥 먹고 학교에 가거라. 누가 라는 게 주어 자체가 어떻게 생략되었어. 주어 자체가 지금 여기는 없어. 그죠? 그럼 볼게요. 기역과 디귿을 보면 여기서는 가라는 주격조가 있었지만 디귿에서는 우리 뒤에 주격조사 생략됐죠? 생략될 수 있네요. 자, 기역과 리을을 볼게요. 기역과 리을 세가라고 했고 여기 우리 반이라고 했는데 주격조사의 형태는 이와 가 중에서 앞말과 관계가 있다. 그쵸? 얘는 뭘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고 얘는 자음으로 끝났어. 그래서 달라졌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틀렸어. 자, 이게 만약에 시험이었어. 그럼 여기까지 보고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3, 4, 5번 볼게. 기역과 미음을 보면 자, 기역과 미음을 봤을 때 상황에 따라 주어 자체가 생략됐어. 미음에서. 그죠? 생략됐고요. 자, 니은과 디귿을 보면서 니은과 디귿 차이가 뭐예요? 얘는 앞에 있으면 얘는 문장 뒤로 갔습니다. 위치 이동 가능하네. 자, 디귿과 리을 우리
우리 반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한 단어뿐만 아니라 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럼 게다가 우리 반이 승리했음이 분명하니까 이만큼도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는 한 절이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즉 명사로 끝을 맺어 있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는 명사절이 뭐 주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나중에 뒤에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부사어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부사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꾸며줘요. 주로 용언이고요. 용언 외에 다른 것들도 꾸며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여기에서 부사어는 뭐예요? 나를 꾸며준 얘는 관형어예요. 의존 명사 앞에 있는 관형어죠. 관형어고 푸른 날인데 어떻게 눈이 부시게 푸른 거잖아요. 그럼 서술어를 꾸며주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절이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어요. 주어고요. 내리고 있다. 얘가 서술어인데 하늘에서 내리고요. 펑펑 내려요. 그죠? 둘 다 뭐로 쓰였어요? 부사어로 쓰였어요. 자, 그는 너무 헌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자, 부사어 너무죠. 자, 그럼 너무가 샀다를 수식하나? 자, 봐봐. 너무 산 거니? 한 대를 샀고 헌차를 샀고 그런데 너무는 뭘 꾸며주는 거야? 헌을 꾸며주는 거야. 그럼 뭘 꾸며주는 거야? 뒤에 나오는 관형어를 꾸며주고 있다. 관형어를 수식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4번, 5번 보자. 영희는 엄마와 닮았어. 영희는 닮았어. 이거 비문이란 뜻이야.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는 거지. 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생략되면 안 된다.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었다. 영희는 책을 읽는다. 얘는 되고 얘는 돼. 그래서 부사어가 얘처럼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얘는 안 필요한 경우도 있어. 자, 그럼 기억의 엄마와 니은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기억은 뭐야? 필수 성분이네. 그죠? 맞고요. 모든 것이 제로 되었대. 제가 되어버렸대. 여기에서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이가 복격조사 이가가 붙으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 보어라 그랬어. 선생님 의미는 똑같은데요. 얘는 어떻게 되었어요? 제로라고 해가지고 부사격 조사가 붙어버렸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부사어야. 그래서 얘는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기억의 제로는 부사어예요. 맞죠? 부사어예요. 니은의 제가는 보어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는 것에서는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5번 같은 형식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 이름은 다르지만 얘는 꼭 필요한 아이다. 필수적 부사어, 얘는 보어. 그래서 선생님 예로 많이 들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철수가 학교를 가요. 자, 철수가 학교에 가요. 어때요? 의미상은 같지만 어떻습니까? 가다라는 게 학교에도 꼭 필요하고 학교를도 필요합니다. 얘는 뭐죠? 목적격 조사가 되고요. 얘는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가 되고요.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부사어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얘는 목적어니까 일단 얘는 주성분이 반드시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됐다는 거 알겠어? 얘도 선생님 얘는 부사어니까 필요 없나요? 아니요. 얘는 있어야지 의미가 완성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몇 자리? 얘도 필수적 부사어예요. 그러면 문장 성분 이름은 다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늘 60조까지 완료했고요. 다음 주 7주차에 이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